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는 그냥저냥 흔하고 평범한 집에서 장녀로 화목한 부모님의 남동생 하나 두고 자란 소위 흔녀예요. 그렇게 특별하지도 예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난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남들만큼 잘한 것 같아요. 집안이 조금 잘 사는 편이긴 했지만 특혜는 없었어요. 그런 걸 티내지 않아 아무도 몰랐고요. 누구는 저보고 평범한 게 복이라느니 평범이 제일 어렵고 특별하다고들 하는데 별다른 재능 없이 그냥저냥 심심하게 사는 게 마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단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성격도 잔잔해져서 어지간한 일에는 큰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흔한 제 삶에도 조금 특별하고 예민한 일이 있다면 그건 동생의 도벽이에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남동생이랑 나이차가 6살이 나서 동생 중학교 입학한 후로는 부모님이 가셔야 할 일을 제가 대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시킨 건 아니고 두 분 바쁘시니까 그냥 제 선에서 커버를 쳤죠. 동생이 유별나게 모난 것도 아니니 그닥 힘든 일도 없었지만 딱 하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동생의 도벽이었어요. 모나지 않고 조용하고 공부도 고만고만하는 동생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도난 사태의 범인으로 지목되진 않았지만 가족인 저는 눈치챌 수 있었죠. 학교에서 누구누구가 뭘 잃어버렸다더라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그 잃어버린 물건을 쓰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이거 뭐냐고 물어봐도 용돈 모아 샀다는 말만 하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약과였죠. 그 물건들을 팔아 부모님 몰래 만든 계좌에다 차곡차곡 쌓아두더라고요. 심지어 엄마의 금속 액세서리나 제 화장품을 가져다 쌓아두거나 중고거래하는 곳에 올려다 두는 등 평범한 사람이며 이해 못할 일들을 하는 동생이었어요. 그런 내용에 관해 언급하면 대려 화를 내고 정황을 직접적으로 제게 들켜 나무라기라도 하면 엉엉 울면서 누나가 뭘 아냐고 나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벽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추정하는 저는 결국 동생을 끌다시피 병원에 데려가 상담을 시켰고 약물과 상담 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된 듯 했고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진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들은 말로는 부모님의 부족한 애정과 남들보다 못 받은 것 같은 사랑,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받은 상처 같은 것들이 도벽으로 찾아온 것 같다고 했어요. 못 받을 애정을 부정적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관심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다 제 잘못 같았어요. 바쁜 부모님도 한몫하셨지만 그래도 제 탓 같았기에 부모님 몰래 제가 다 수습을 했죠. 그 당시 저도 대학생 어린 나이였지만요. 물론 피해를 입은 친구들에게는 동생애가 물어본 후 제가 몰래 같은 물건이나 같은 금액을 챙겨두고 사과 편지와 함께 다 전달했어요. 만약 동생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동생의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행위가 반복될 듯해서 이기적인 선택인 걸 알지만 동생이 범인이라는 사실은 숨겼죠. 이렇게 동생의 사고를 수습해주고 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애쓰고 부모님이 쓰지 못하고 저조차 놓쳤던 부분들을 채워주며 동생은 제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부모님보다 절 믿게 되었어요. 도벽과 같은 부분도 많이 완화되어 이제는 동생과 저만 아는 해프닝이 되었어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지만요. 동생이 엄청 반성하고 그 일을 수치스러워하며 또 죄책감을 매우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그 일로 도난이나 분실 같은 일에 엄청 예민해졌어요. 동생 일로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바쁘게 살기도 했고요. 전문대 물치과를 나와 바로 병원에 취업을 하고 쉬는 날 없이 살았어요. 그런 여유 없는 삶 속에서 저를 챙겨주고 이해하는 남편을 우연히 만났고 그 이와 전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 동생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일과 집안일을 바쁘게 하는 절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또 동생의 일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남동생을 본인들보다 더 끼고 돈다며 절 욕했죠. 동생이랑 일이 남친보다 좋은 게 맞냐는 식으로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절 이해해주고 지지해줬어요. 그런 우직한 모습에 다른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동생 일이 부모님도 모르는 그런 일이라 그렇지
사실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모난 구석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제가 다 해결하고 묻은 거였지만 제 결혼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남편 집안은 우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혼자 남편을 키웠는데 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어머님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정신이 약간 안 좋다 하시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과 어머님이 사시는 집을 정리하고 그 집 판 돈이랑 저희 집 해서 해준 돈을 보태서 조금 큰 평수 아파트 하나를 매매했고 남편이 냉장고를 그 외 가구는 전부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네요. 남편 집은 원룸 오피스텔이었어서 그닥 큰 돈은 아니었죠. 그냥 거의 저희 부모님이 집 해주셨다고 저희 둘 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비용 때문에 결혼을 작게 하길 바랬지만 저희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결혼 제대로 하시겠다고 결혼식 비용 전부 부담하시고 크게 열었습니다. 많은 축하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고생 많았다고 그만하면 되었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동생을 챙길 예정이라 했고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형노릇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도난이나 물건 같은 부분에 예민하니 부부라도 서로의 개인 물건은 구분하고 쓸 때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대신 저도 어머님 딸처럼 챙기겠다고. 남편은 되려 어머니 모시게 해서 죄송하고 결혼도 대부분 저희 집 지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겸손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남편이었죠.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제가 어머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도록 본인이 대부분 커버를 했죠. 남편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일을 다니면서 어머님을 데리고 출퇴근을 해 제게 큰 부담을 안겨주진 않았어요.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말에 동생과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 등 신경 써주는 게 눈에 보였죠. 남편이 저보다 어머님께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종종 봤지만 아픈 엄마가 옆에 있다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저도 연애 중에 남편보다 동생이 더 신경을 썼으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1년가량 흐르고 전반적인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시어머니의 증상들이 많이 심해졌어요. 자다가도 소리를 지르거나 쌍욕을 하고 뜬금없이 절 보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느니 내 아들 돌려내라느니 차려드린 밥상을 엎질렀나. 아프신 분이니 이해해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 증상이 심해지시고 제 물건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작게는 서랍에 넣어둔 간식, 크게는 제 귀걸이나 액세서리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간식 같은 건 제가 착각했나 했는데 엄마가 결혼 기념으로 준 목걸이가 사라지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 물증은 없었지만 심증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이었죠. 상태가 심해진 이후로 제게 도둑년이라는 말을 잦게 하셨거든요. 남편 훔쳐간 도둑년, 내 집 가져간 도둑년,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떠보던 남편에게 혹시 집에 도둑 드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어머님 때문에 집 문 앞에 캡슐을 설치해두기도 했으니 당연하겠죠. 그럼 왜 내 물건이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다고 집 내부에도 카메라를 달아야 하나 이야기하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렇게 하면 우리 생활이 너무 노출되어 경직되지 않겠냐고 집이라도 편하게 살자고 절 설득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었으니 그렇구나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잃어버린 목걸이는 남편에게 이야기한 바로 다음날 제 서랍 안으로 다시 들어있었고요. 목걸이를 찾자마자 남편은 제게 물건 관리를 못하는 걸 집 내부에 탓을 돌린다고 의심받은 기분이라 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영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몰래 화장대 앞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그 후로 한 달쯤은 계속 잠잠하길래 정말 내 착각인가? 괜한 오해를 했나? 남편과 어머니께 좀 죄송했죠. 그런데 딱 한 달째 되는 날 제 반지가 없어졌어요. 가족끼리 맞춘 금반지인데 금이 꽤 들어가는 돈이 되는 반지였고 저는 하루 병가를 내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돌려봤죠. 그리고 카메라에 비치는 제 반지를 가져간 얼굴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속에는 남편과
거동이 멀쩡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동도 거의 안 되시고 늘 제대로 대화도 안 되었고 발작처럼 화를 내시는 등등의 행동을 하셨는데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시고 웃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싸한 기분에 저는 침대 및 금고를 뒤졌어요. 그 안에는 결혼할 때 엄마가 비상금 쓰라고 사람은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넣어둔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남편 말고는 아무도 몰랐고요. 확인한 적도 없어요. 말 그대로 숨겨둔 비상금이니 확인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 없이 다 사라져 있었네요.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 카메라를 켜보지는 않았는데 남편은 제가 먼저 출근하는 날에는 출근을 하지도 않았고 저보다 먼저 출근을 하는 날에는 제가 집에 나가자마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일을 안 했던 거였네요. 생활비 일부를 각출해서 따로따로 쓰느라 눈치를 못 챈 거였어요. 생활비 관리도 남편이 했었는데 아마 남는 돈으로 빵꾸를 메꾸고 제 물건 팔아다 메꾸고 그랬겠구나 싶었어요. 사기당한 기분에 거실로 나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제가 일을 안 가는 걸 알고 있으니 오늘은 늦게 들어오겠구나 싶었죠. 어머님도 사람을 어떻게 그리 속이시는지 거실에는 쓰레기통과 어머님 기저귀 쓰레기통도 따로 있고 줄줄 있는 약봉투.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제가 멍청한 년이다 싶었죠. 아니면 작정하고 속인 두 사람이 나쁜 거였을 수도 있죠. 만약 후자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 멍하게 남편을 기다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남편이 제게 몸은 괜찮냐 묻더라고요. 전 그냥 바로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일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당신 버릴 년으로 보였냐고. 어머님도 왜 그런 연기에 나한테 욕까지 박으면서 날 속인 거냐고. 울부짖으며 물었죠. 남편은 당황하더니 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친구가 저희 아버지 건물에서 가게를 하나 했었대요. 그러던 과정에서 건물주인 저희 아버지와 대화도 하고 조금 친해지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정말 똑부러지고 이쁘고 내 딸이랑 결혼할 남자는 복 받았다고. 자기들도 결혼하면 지원 많이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할 거라는 등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셨대요. 남편은 어쩌다 친구네 가게에 알바를 하러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정보를 찾았다네요. 제가 만났던 전남친들을 찾아가 이야기도 다 묻고 제가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 알아낸 후 연기를 했대요. 솔직한 말로 그냥 여자 하나 잘 만나서 편하게 일 안 하고 살고 싶었대요. 자기 엄마랑. 그 말을 들으니 참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원래는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일 잠깐 관둬야겠다고 하고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할 시점에 어머님이 제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져버리셨고 타이밍을 놓쳐 말을 못했다는데 가짠치도 않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냥 집에서 집 지키는 개새끼처럼 집안일하고 늘 하던 것처럼 제 편 들어주고 저 사랑해주고 안아준다는데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옆에서 네 동생도 도둑놈 아니냐고 남의 물건 훔치는. 차라리 자기는 가족 물건을 좀 호기심에 가져온 걸로 유난 떤다고. 남편 무릎 꿇는 꼴까지 봐야 정이 차겠냐고. 이만하고 밥 차려오라며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발 앞에서 비는 남편 배를 찼습니다. 밥이나 처먹자니 기도 한 차 냉장고를 열어 있는 반찬이니 음식이니 다 꺼내 던지곤 그렇게 처먹고 싶으면 네 아들이랑 주워 먹으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냄비에 담긴 찌개를 어머님 얼굴에 부어버리고 냉동실에 얼려진 댁으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 갈기고도 속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트라우마이자 가장 힘들었던 동생 일을 어머님과 함께하며 낄낄거리고 도둑년 누나니 도둑년 가족이니 비웃었을 걸 생각하니 악에 받쳐 음식물이 뒤엉킨 바닥에 남편을 발로 차 내리곤 내일까지 집 다 치우고 짐 빼라고 안 빼면 더 엿먹을 줄 알라고 소리를 질렀죠. 나보고 그렇게 도둑년 남편 잡아먹는 년 집 훔쳐간 년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니네 모자가 내 돈 물건 집 다 훔쳐간 천하의 버러지 같은 도둑년들이라고 기생충 같은 놈들 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손에 잡히는 걸 다시 던지곤 집을 나왔어요. 본가에 들어가 부모님께 엉엉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안아주시네요. 동생은 부모님이 들어가신 후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때문에 누나가 이용당한 거라며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후론 이혼 소송과 절도, 도난 등으로 함께 민사소송과 고소를 했어요. 아빠가 대부분 법적인 걸 해주셨고 동생과 엄마가 멘탈적인 부분을 케어해 주셨어요. 저는 직장에는 사직서를 내고 집에서 쉬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가족도 판다더니 딱 그 인간 보고 하는 말이네요. 절도나 제 물건 훔쳐 판 것, 돈 훔쳐간 것과 사기 목적으로 결혼한 모든 내용 합의할 생각 없으니 아마 모자가 사이좋게 감옥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